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잡설 멘토링 이야기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당신의 끈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원래 오늘 강좌 올린다고 제가 했었죠. 예, 조금 전까지 사실은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컨텐츠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다른 걸로 급히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되게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사실 이거 찍기 전까지 이게 막 반 죽어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강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구성이나 내용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꼭 어거지로 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그 짐을 벗어버리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냥 오늘은 그냥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를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더니 훨씬 더 이렇게 그 얼굴색이 이렇게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이 멘토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페이지를 한 열 몇 개 정도 만들어는 놨어요. 그러니까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들도 많아지고 사실 이제 좀 제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강의를 운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께서 뭐 이런 스타일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평소에 제 모습이 너무 안 보여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의해서 그렇게 까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근데 보통은 아마 저를 그냥 개별 면담을 하셨었던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로서도 너무 좀 주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좀 그분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좀 강의를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그 적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멘토링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제자에 대한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제가 안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재작년에 왔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저희가 있는 기관에서 했던 이제 창업 캠프에 그 공고문을 보고 참여를 했었던 친구고 거의 뭐 초창기는 아니었는데 한 2년차 창업 캠프부터는 꾸준히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고 일단 본인이 뭔가 이제 궁금해서 오고 뭔가를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은 항상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뭔가를 준비해서 갖고 오는 뭔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나 즉각적인 응답까지는 아니었는데 항상 뭔가 피드백이 가면은 그 피드백에 대한 어떤 그 리스폰스가 항상 오게 되는 이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창업에 관심도 많지만 그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업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에 어쨌든 본인은 창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굉장히 강한 친구였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를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자주 찾아오진 않았거든요. 자주 찾아오진 않고 근데 보통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카톡이라도.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연락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정확하게 2018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처음 뜰 때, 그러니까 뭐 기술혁신 오픈바우처 다음이죠. 예창패가 뜨는 그 시점부터 지원서를 내기 시작해서 작년도 1차 때 서류평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때 서류평가 떨어지고 특화 분야 떨어지고 추경은 작년에는 중장년이니까 아니었고 올 초에 일반 분야 또 떨어지고 특화 분야 떨어지고 서류만 한 5번 떨어졌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창업경진대회를 내면은 내는 족족 그냥 떨어지는 거죠. 서류평가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좀 제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뭐 지원 사업이 됐건 경진대회가 됐건 보통 어떤 그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그 스테터스라 그러죠.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뭔가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본인이 뭔가 좀 고민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그 사이에 시장 조사도 하고 뭔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저변도 넓혀오고 이러면은
그래도 그게 사업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이 되는 시점부터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면은 뭐 한 두 번 정도 서류 평가를 떨어져도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발표 평가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러도 떨어지면 또 뭐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넣으면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얘를 대충 봐주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서류 평가를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하는 피드백을 항상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하고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고쳐오고 또 이번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떨어졌다 그런 평가를 보고 아 이런 부분이 좀 다음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한 학기 동안 진짜 자기가 직접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MOU도 맺어오고 뭐 구매 의향서라든지 이런 서류들도 준비를 해오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인프라를 짜가지고 뭔가 시장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료도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서류적으로 봤을 때 저라면은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라도 발표 평가로 넘겨보겠는데 얘는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서류에서 1차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게 어떤 낙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징크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걱정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대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원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분이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 연속되는 실패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 없이 계속 똑같은 단계에서만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본인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나름대로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데도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징크스 같은 게 생기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징크스 때문에 그 별거 아닌 지원 사업에 이제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보면은 이 친구가 안 된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런 게 정말 준비를 너무 잘 해와요. 매번 업그레이드를 해와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로 봤을 때 이거보다 분명히 퀄리티가 떨어지는데도 또 주변에 돼가지고 막 선정돼서 사업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도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스트레스가 와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미안한 거죠. 근데 얘도 대단한 게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멘토가 이제 돌팔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저라고 승률 형성 100% 나온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멘토보단 다른 멘토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희한한 게 그래도 또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저로서도 이게 되게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 친구가 그렇다고 뭐 그 사이에 뭐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른 거 하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학업을 계속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뭐 설문조사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뭐 어디 그 뭐냐 자기 그 잠재적인 고객한테 가가지고 얘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MOU도 맺어보고 뭔가 테스트베드도 한번 돌려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해보고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진다는 얘기죠. 야, 제가 올 초쯤 작년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한동안 얘가 연락이 끊겼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한 2년 되니까 얘가 졸업 시즌이 돼가지고 졸업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건 몰랐죠. 왜냐면 워낙 바빴기도 했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다른 신경 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을 하고 어떤 친구라는 건 기억을 하지만 이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제가 굳이 알아서 연락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물론 가끔 정말 궁금할 때는 뭐 카톡이라도 한번 날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도 워낙 바빴으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얘가 이제 좀 지쳤나? 아니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다른 진로를 찾았나? 아니면 뭐 이제 정말 이제는 저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 돌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이제 멘토를 찾거나 뭐 이런 방법을 취했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하죠. 어쨌든 제 카톡에는 있으니까 이름이. 어쨌든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올 초에 이제 또 3월달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끝나고 이제 나서 저희가 또 모임을 했는데 그 온라인 모임을 했는데 거기 또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참 얘도 참 애지간히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친구를 그 뒤에 한번 멘토링 신청을 해서 멘토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딱 한마디인 그거였어요. 참 내가 자네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징크스 때문에라도 더 이상 찾아오질 않는데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끈기와 그 어떤 그 승리를 향한 승리? 어쨌든 이 집념? 이 창업에 대한 그 의지만큼은 내가 정말 높게 산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가지고 그냥 네가 탑을 해라 그냥. 예, 그거 하나만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저 한 2년 제가 끝까지 이렇게 막 끈기 있게 버텼던 거는 아마 박사과정 밟았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뭐 유학 대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할 일도 없겠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일본 유학을 했었는데 한 5년 차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그 유학생들은 어떤 게 되냐면 진짜 악밖에 안 남아요. 악밖에 안 남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거기서 그만두고 가면은요. 제 이전의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들의 어떤 인사 다 하고 한국에서 떠나서 외국에 와가지고 진짜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도 부모님께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그렇게 버텨왔던 그 5년이 포기를 하는 순간에 저의 5년이 날아가는 거죠. 그것도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5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기를 못해요, 사실은. 포기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악밖에 안 남아서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졸업은 했는데 뭐 운도 많이 따랐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는 2년 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두 번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 친구가. 야, 그 악밖에 안 남은 것도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이제는 너의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자네의 어떤 그 창업의 의지나 사업 계획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2년 동안 매번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도 안 바꿨어, 얘는 심지어. 예, 보통 한 번쯤 바꾸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것도 안 바꾸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원인을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 게 일종의 플랫폼이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뭐, 이것도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팀원이 없다 그러니까 팀원까지 도 끌어온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제 VC들이나 그런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을 봐도 좀 그랬거든요. 좀 평이 억지로 쓰여진 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얘기는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창업을 하고 싶고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지금쯤 되면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때 한 5번 정도 심사위원들이 보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말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언젠가 자네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1인 창업자로서 팀원 한두 명을 데리고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좀 스케일이 다른 일일 수도 있으니 요걸 좀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자네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싶은 건 아닐 테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어떤 경력을 살려서 뭔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다음번에 리스트업을 해와라. 물론 본인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팀을 꾸릴까 이런 거를 떠나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쓸까를 떠나서 그냥 정말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전부터 사업으로서 정말 나만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리스트업을 한 5개 정도로 해왔고 그 5개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그 5개 중에서 비교적 시작을 하기 좋고 사업적으로도 시작을 하기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에게 어필하기도 좋고 심사위원들도 뭔가 좀 딱 봤을 때 아 요거는 괜찮고 사회적 의미도 있고 뭔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수익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나로 선정을 했죠.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마찬가지로 썼고요. 근데 완전히 뜯어 고친 건 아닌 게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중에 하나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썼고 그걸 다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이런 피드백을 주면은 그 졸업 시즌에 바쁜 와중에서도 열심히 그걸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번에 특화 분야에 됐어요. 예, 이번에 됐고 지금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역시나 지금도 잊혀질만 하면 필요할 때가 되면 항상 연락을 하면서 이제는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멘토링이나 방향성보다는 진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야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외부에서 보는 누군가는 저 사람은 뭐 그냥 뭐 때 되면은 그냥 너 보고 안 되면 떨어지고 너 보고 떨어지고 너 보고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되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저는 그 친구가 그냥 때 되면 한번 너 보고 안 되면 에이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매번마다 이 친구가 해왔던 어떤 노력들 그런 결과물들 그렇지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차에서 떨어져서 겪었던 그런 속상함들 그런 것들을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또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괄목할 정도로 나가지 못하죠. 왜냐면은 개인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와중에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막 진짜 발악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이 포기를 안 하고 지치지 않고 또 저를 돌파리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줬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졌고 또 저로서도 사실 이 친구를 보면서 되게 좀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이게 나이가 한 40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은 아무래도 인제 어느 순간마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제자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쪼끔은 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원래 냈었던 그 아이템이 시작은 힘들지라도 아마 만약에 선정이 됐었으면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아마 결국에는 이 일들이 점점 퍼져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런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서 이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인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창패 선정이 몇 번 안 됐다고 해서 혹은 진행을 하던 과정에서 생각하던 만큼 일이 잘 안 되고 많이 좀 어그러져서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엮이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창업은 아니지만 또 지금 창업을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창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제 정도 나이가 됐고 저 윗배에 있는 윗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몇 번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결국엔 지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를 그냥 도망치듯이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시기를 어떻게든 가져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꿋꿋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멘토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관련된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고 밑에 이제 격언 같은 거를 하나 찾아가지고 넣었는데요. 오늘은 그림 안에 격언이 있죠. Don't lose heart. 예.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뭔가 여러분이 어떤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런 가치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보답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 끈기와 노력을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남들이 볼 때, 아, 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미친놈이 되고요. 그 미친 사람이 결국에는 끝에 어떤 새로운 정말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멘토링 이야기 6번째 시간 당신의 끈기의 경의를 표합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좀 지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가,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좀 강좌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원래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이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생각하고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말로 좋은 강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